자, 이제 조국 정경심 이 두 분 이야기로 갈게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 안 한답니다. 다음 달에 재판이 끝난대요. 1심 재판이.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입원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조국 장관이 한번 경고한 적 있죠. 병원 찾아와서 그런 보도하지 마라. 취재하지 마라. 전혀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먹히긴 먹혔나 봐요. 단호하게. 우리가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배워야 돼요. 네. 그 아들이랑 막 이런 딸 얘기 나오니까 법적 조치하겠다 막 이러니까 기사가 싹 사라졌었잖아요. 실제로 기자 그 개인을 거기서도 고소도 네, 했었고 네. 나베라는 댓글 달았다고 네티즌 고소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원래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만 인정하느냐 재판장이 물으면 되는 건데 또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계속해서 자기가 조석금일 때 물어봤던 걸 똑같이 물으면서 사람을 아주 진을 빼놔버리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입원해서야 더 이상 피고인 신문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 비정하고 야비해요. 막 이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인간 모두에겐 정의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감이 별건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 강자가 막 핍박하면 정의감이 생기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막 일시키면 정의감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부당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건지 언론도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조롱하거나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건 너무 심하다고 느낀 건가 봐요. 자, 정경심 교수님, 쾌차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제 정경심 교수는 쾌차할 상황은 사실 아니죠. 만성적으로 갖고 가야 될 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으나 완쾌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거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조범동 재판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결론이 나오고 네. 실제로 조국 장관 동생 조건 씨 재판에서는 7개의 혐의 중에 6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우선 정경심 교수 재판의 결과물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조국 장관 재판은 대개 정경심 교수와 공범과 유죄수권 등이 얽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재판이긴 합니다만 진짜 100군데 가까운 압색 벌이면서 계속 검찰이 했단 말이 그런 거거든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조건 씨 재판에서는 조국 장관이랑 아무 상관없는 걸로 유죄를 하나 받긴 했지만 사실은 뭐 가족 범죄단, 권력형 비리는 전혀 아닌 거로 드러나서 핵심은 완전히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 이었고요. 그게 핵심이 사모펀드였죠. 그래서 사모펀드를 조국이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돈이 필요해서 사모펀드를 하고 그 사모펀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웰스 CNT를 통해서 광급 공사를 싹쓸이했다. 이게 시나리오였잖아요. 이게 다 깨졌어요. 그러면 그때 수없이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 그다음에 검찰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이 점이 아주 제가 분노스러워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한 건, 익성 건 등을 털었더니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표창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별건으로 넘어간 거였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지금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검찰 개혁 집회 1주년이라고 지금 이종원 대표가 이거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재판에서 표창장 하나를 못 만들잖아요. 만들어 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특검 그 박근혜 특검 하면서 그때 결국은 그 태블릿 PC 스모킹 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창장 하나를 스모킹 건처럼. 아우 정말 너무 웃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해찬 대표가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국 임명 전에는 임명 못하게 움직이고 조국 임명한 후에는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데 그렇게 한 검찰은 누가 응징하냐고요. 이 분노가 지금 차올른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시도가 3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조국은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게 우직한 충정일지 아니면은 뭔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나 거부감 등이 개인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추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조국한테는 사모펀드 비리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까봐 윤석열이 충정에서 그걸 말렸다는 식으로 미화시켜서 보도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저는 그렇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랑말랑한 장관은 검찰이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요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이 그 코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도 되고 뭐 친구는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민정수석하면서 하나도 안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죠. 거래가. 검찰 개혁을 놓고도 거래가 안 되고 그냥 직진할 사람이에요. 유전자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유유상종 아니에요, 뭐든지. 그 유유상종이 안 될 사람이라 반대했다고 봐요. 그런데 누군가 사모펀드를 가지고 그렇죠. 톡! 그 상태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렇게 톡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사실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이 사람한테 꽂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충동질한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그 그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장님, 예를 들어 조국은 절대 안 됩니다를 윤석열이 만들어낸 워딩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측근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토로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부산대 의전원 돌다가 표창장 사본이 있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게 가짜일지 아닐지는 최성의 말이 아니었으면은 그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최성의 말 한마디로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에도 그 사실은 거기에 준비된 증인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 정황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할 뿐이죠.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네. 최교일 의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는데 수사를 안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 이게 사모펀드 얼개는 좀 어렵고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하는 조민이 있는데 동양계 총장이 그러는데 나는 표창장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걸로 시작돼. 정경심은 그거를 조작했어. 뭐 HWP 이런 걸로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조국 장관네 같은 가족이 딸 하나 대학 보내려고 그걸 조작해서 이게 불을 확 질러 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판단으로는 이건 최성의 이게 공작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증인에 가까울 거다. 이 사람은 고소고발해서 지금 수사받았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네. 피의자로 수사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좀 수사 압박하고 저는 또 그때도 보면은 기생충 마케팅 했잖아요. 네. 또 젊은 층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정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 혐오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거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뭐 롤도 그렇고. 저는 이게 민주 진영에서도 근데 좀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이쪽의 얘기들이 이런 저쪽의 커뮤니티에 안 가요. 도달이 안 되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까이는 데만 쓰이니까 제 주위에서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어찌됐든 이게 실패하든 아니든 저쪽에서 되게 그쪽 터치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무서워요. 좀 그러니까 선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자 유시민님. 남자 최민희는 지금 방송 재개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유시민 발이 아니라 그래요? 다른 사람 발이죠. 일회용 특집 방송 아니에요, 그게? 14 남북 공동성명 특집으로 해갖고 뭐 전직 통일부 장관들 나오는 그 방송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유시민 근데 작가, 유시민 작가가 작가를 할 때 꼭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시민 작가가. 네. 제가 이거를 막 설왕설래 하는데 그냥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 놔뒀어요. 왜냐하면 바쁘겠지 하고. 네,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근데 유시민 작가가 안 나서시니까 제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여자 유시민, 남자 최민희가 이렇게 이 상포로 가야 되는데 최민희 혼자 열심히 뛰잖아요, 지금. 자, 오늘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습니까? 네. 억울하고 분해. 정말 너무 억울해.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한테는 KBS가 한겨레가 사과하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누구도 사과를 안 하고 저는 최소한 위장 이혼을 제기했던 사람들 그걸 대문짝만하게 썼던 그 기자들 최소한 그 재수 씨한테는 사과해야죠. 뭡니까 그게.
이혼하고 여자 혼자 애를 데리고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 끌어들여 갖고. 야, 그때 그 얘기 이게 생각난다. 그러면 이제 시댁에서 이혼했더라도 뭔가 생활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봐라 위장이혼이지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아니 묘비에 이름 쓰여 있다고. 이름 그럼 그거 파냅니까? 아유. 저도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을 보면서 독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지금 하는. 근데 그럼 그들의 명예는 누가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자기가 그렇게 난도질 당하면 어떻게 할지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건 당연한 건데도 그걸 계속 비아냥대는 사람들 보면서 열받아갖고 저도 막 방송하다 욕할 막 것 같은 거예요. 요새 저도 이 멘탈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욕해도 돼요. 아 이사님이라 안 되겠구나. 야, 제가 봤을 때는요 조국 장관의 권한의 크기는요 김대중 대통령급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저 그 나왔잖아요. 네. 그 저기 무슨 패널이 뒤에서 예. 저 곧 추석 전에 자살할 거라고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소권 없으므로 이거 종결될 거라고 패널이 얘기했다고 네. 들은 사람이 폭로했어요. 못 참고 1년 동안 그걸 가슴에 가지고 있었대요. 아유 씨. 자 알겠습니다.